네, 지난해 지방선거 출범 이후 민선 8기가 1년이 흘렀습니다. 지도센터들은 저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정효 남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사실 오랫동안 남동구에 뿌리를 내리신 분이세요. 그만큼 아마 관심도 많고 현안도 밝으실 거예요. 나 이거는 꼭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부임하고 1년 보내셨습니다.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난 1년 동안 정말 구민이 편안한 남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하고요. 다만 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 체감에 맞는 국민이 만족하는 그런 정책을 실행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마 좀 1년 동안이다 보니까 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3년은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주민 의견과 제가 말했던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해보시니까 구상했던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잘 잡히던가요? 예, 윤곽은 솔직히 좀 잡았고요.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것은 저도 그래도 20년 동안 이젠 국회의원 정책이나 공약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나 정책이나 공약을 좀 같이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이상과 현상 이런 좀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좁힐까, 그 간극을 좁히는데 좀 많이 좀 노력하고 좀 고민을 좀 해왔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현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 취임 일주일마다 남동구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마 지역 주요 10대 성과를 물어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뭐 교통이나 이런 분야일 줄 알았더니 장애물 없는 안심 통학로가 1위로 나왔어요. 그만큼 아마 아이 키우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도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앞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정책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제 통학로가 안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그 남동 구민들을 상대로 이제 우리 남동구 10대 주요 성과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장애물 없는 안심한 통학로 조성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교육감님하고 또 동부교육청장님하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협조를 좀 잘 해주셨고 또 우리 남동구청의 해당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전주를 미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 기관과 계속 협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관심 받는 정책이 그거예요. 출산 이후에 보통 조리원을 들어가잖아요. 보통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한 200에서 많이 든 사람은 수천만 원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소득 가정에는 작은 돈이 아니고 좀 어려운 금액인데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인천 최초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인지 그다음에 또 관련된 복지 정책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솔직히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정부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2021년까지 280조 원의 출산 장려 예산을 쏟아붓고 정책을 펼쳤지만은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출산과 관련한 예산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쭉 데이터를 뽑아왔더니 한 49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태어난 아이들은 24만 9천 명. 오히려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높일까 그런 생각에 우리 남동구에서도 저소득계층에 출산을 한 후에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을 하면 150만 원 상당의 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사실은 차라리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싶어서 제가 정책을 좀 수정하고 보완한 사항입니다. 네. 남동구에서 큰 어떤 걸음을 걸어주셨고 이 걸음이 광역단체, 우리 정부에서도 좀 같이 따라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두 구민을 위한 정책인데 네. 이제 구민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뷰를 받아왔거든요. 네. 함께 보실까요? 예. 만수천이 빠르게 복원되어서 생태 하천이 좀 많아져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동 구민께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 바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네. 청장님의 1호 공약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최근 보면 인천시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이 연관 사업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현재 진행과 앞으로 계획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그 만수천 관련해서 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6월 14일 날 중간 용역 보고회가 있었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 방향과 또 외부 재원 조달 방안도 이제 분석이 되고 연구가 될 거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만수천을 복원해 놓은 다음에 이 수 생태계 건강성 회복. 그러니까 이제 수초가 자라고 이제 물고기가 자라는 그런 문제들도 좀 용역에 좀 다 태워서 검토할 생각인데 12월 말에 지금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이 준공되면은 의회와 주민 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좀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써보면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일부에 또 우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복원은 좋은데 네. 이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또 줄어들면 우리 주차할 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저도 사실은 2012년 2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만수 1동, 만수 5동, 9월 4동 지역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다. 그래서 만수천을 이제 콘크리트로 덮어서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니 그 만수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복층으로 활용해서 주차장 면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국토부에 제가 이제 정책 질의를 했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그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천을 만들면은 그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만수천을 추진하는데 제1 우선 과제가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에 만수천을 여는 거고요.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 만수천 주변에 있는 가구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또 물론 이번에 저희가 좀 만수천 복원에 조금 더 유리하고자 1순위로 올렸던 그 재개발 사업이 책정이 안 되고 2순위로 올렸던 재개발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그 2순위 사업도 결국은 그 만수천 천변에 있고 다행히 올 9월쯤에 시에서 또 다시 한번 그 재개발 그 선정을 위한 공부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 또 그 만수천 하천을 여는데 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리한 부지를 저희가 1순위로 올리고 다만 저희가 왜 저희가 1순위로 올렸던 그 재개발 사업이 책정이 안 됐을까 했더니 시 입장은 너무 규모가 크다. 좀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좀 반으로 줄여서 좀 인천시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또 9월 이지구 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9월 이지구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 만수천을 여는 자체는 이제 공공성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그 공공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적에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나 가옥을 내놨을 적에 그 9월 이지구에 입주하는 방안도 이제 인천시와 인천시 도시공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제가 1호 공약이고 좀 완성하고 싶은 공약이고 물론 제 임기 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첫 삽을 뜨든 뭔가 누군가 시작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청라 호수공원이나 송도의 워터프론트만큼 규모는 크진 않지만은 그 청라나 송도보다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더 힐링의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 계획입니다. 네, 오랫동안 구상하신 사업인 만큼 아주 계획이 잘 세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하고도 한번 잘 협의가 되면 잘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우리 남동의 아주 큰 자산이죠. 소래포구. 네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보니까 수도권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네. 유람선도 좀 띄우고 싶다. 예. 뭐 레일바이크도 만들고 싶다. 네. 뭐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그림인데 일부 또 우려도 있어요. 레일바이크를 넣게 되면 또 우리 또 환경 훼손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또 시민단체 우려도 있는데 네. 관광벨트 구축 사업 네. 이런 우려들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이 서울의 관광벨트 구축의 주된 그 포인트는 이제 그 소래 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정비를 해서 그 주변에 그 해오름 광장과 늘슬길공원, 그 양떼 목장을 연결하는 그런 그 관광벨트 구축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 용역 과업 지시서 상에는 한강으로 가는 유람 백길도 있고 소래 레일 바이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정책 공약을 내걸 적에는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약을 내건 사항인데 현장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나 재정 여건 그리고 또 주민 수용성이 좀 없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당연히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폐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특히 레일 바이크에 대해서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 훼손 우려 부분이 있으면은 또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더라도 또 환경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정책은 그 공약은 그 관광 벨트의 일부분이니까 그거 좀 당연히 좀 폐기할 용의도 있고요. 지금의 그 소래 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 온 가족이 아이들과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시장인 구상인 것 같은데 근데 온 가족이 와서 습지생태공원을 즐기고 또 먹거리나 이제 즐길 거리들이 좀 없어요. 소래포구로 가야 되는데 그거 외에 현재 중공업 부지나 노련동 33번지 부분에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좀 입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인천시 도시재생국장님과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고민하고 또 시와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남동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잘 개발도 되고 환경도 보존되는 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남동산단이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단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조금 안 좋잖아요. 짧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 발전됐으면 좋겠고 네. 이미지가 좀 더 안 좋으니까 환경 개선까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더 이제 다른 쪽으로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총장님 구상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동산단이 인천의 성장 동력,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산단이 조성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산단이 좀 노후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자부나 우리 인천시정부에서 산단 재생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 산단에는 그 소부장 산업, 뿌리 산업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 사업, 뿌리 산업이 없으면은 TV도 만들 수 없고 핸드폰도 만들 수도 없고 컴퓨터도 만들 수도 없고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남동 산단에서 소부장 산업, 뿌리 산업이 없으면은 대기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산단에 근로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대기업 근로자들과 그 임금 격차, 근로 환경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노력들을 저는 이제는 좀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도 좀 참여를 해라. 왜? 남동 산단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없으면 대기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 차원, 윈윈 차원에서 그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도 우리 남동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국은 눈을 돌리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수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조업을,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남동 산단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근로 격차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또 그 젊은이들이 남동 산단에서 근로하는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동산단의 육성 방안, 체질 개선 방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남동산단 바로 앞에 또 다른 산단 조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름이 정확히 이제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인데 특히 인근 지자체 연수구하고도 연수구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좀 있어요. 뭐 환경 훼손 우려, 특혜 논란까지 계속 지속돼 오고 있거든요. 이 갈등 해소 방안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소소한 복지들을 실행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데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업이 입지하는 곳은 산업단지고요. 그래서 좀 저는 물론 왜 시대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단지까지 혐오시설로 보고 이렇게 좀 반대를 할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있고요. 물론 연수구 주민들이 환경 훼손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입주 업종도 다 제한을 했습니다. 환경 유발 업종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또 특혜 소지 부분은 좀 더 산단 토지 분양가를 낮춘다든가 또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되는 것이 그건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혜 시비는 충분히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좀 연수구 주민들께서도 이 남촌동 일반 산단이 생긴다면은 주민들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건 제가 장담을 하고 또 이조 연수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신신당부에 약속을 드렸고요. 오히려 그 남촌 일반 산단이 조성되고 거기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면 오히려 승기천을 건너서 선악동 주민들한테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주민들을 우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연수구청장님하고 한번 허심탄회한 대한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예, 한번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민들이 아마 많은 관심일 것 같아요. 교통 분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남동구에 철도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수인선도 있고 국철도 1호선도 지나가고 인천 지하철 1, 2호선 다 지나가죠. 다 있는데 또 희한하게 또 서울로 직접 가는 특히 이제 남쪽에서 가는 게 약간 조금 소외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2경인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특히 GTX 비노선이 생기면은 훨씬 더 서울로 가는 게 수월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KTX도 이제 좀 더 역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권한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있어서 청장님이 절대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구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 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정부 정책이니까 일단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셔 주셔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좀 다양한 교통 인프라에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녹색 교통인 도시철도망이 많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철도망에서 특히 많이 좀 소외된 면이 있거든요.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좀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인데 이건 공정률이 현재 한 73%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김포시하고 고양하고 우리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올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이 이제 예정이 될 거고요. 또 지하철 2호선이 서창 도림 논현동까지 연장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이미 국토부로부터 승인 고시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또 GTX 비노선까지 가는 GTX 비노선은 서울로 가는 노선인데 이제 서울까지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그 민자 구간, 재정 구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 구간은 앵커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올 1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민자 구간은 하반기에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은현역 KTX 정차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연구를 해서 올 3월에 국토부에 이제 서류를 올린 상황이고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필요한 노선인데 이제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 때문에 이제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좀 대안 노선으로 좀 만들어서 올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물론 좀 중앙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좀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이 나서야 될 사항이고 저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회의원님들과 시장님과 노력해서 요 노선들이 좀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원 조성 관련해서 좀 알아볼게요. 남동구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자치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송도, 청라 이런 데처럼 막 개발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또 반대로 너무 오래돼서 또 상대적 박탈감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곳곳에 소규모 공원 한 60곳을 만들어 보겠다 원도심에 이런 전략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될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혹자들은 그 남동구에 우리 인천 대공원도 있고 소래 습지생태공원도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도심 외곽지에 있는 거고 이제 집 가까이 있는 공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집 가까이에 좀 공원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자.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뭐 주차 문제하고 좀 녹지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차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넓은 면적에는 가급적이면 지하는 주차 공간을 놓고 지상은 이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제 주차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짜투리 땅에서는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벤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좀 올해 또 상반기에 8개 소규모 공원을 좀 만들었고 이제 하반기에도 7개 소규모 공원을 만들 건데 이렇게 제가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고 이제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이제 원도심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좀 언덕길 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좀 쉬는데 쉴 곳이 없다 보니까 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앉아서 좀 쉬시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은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좀 나무를 심고 벤치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쉴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빌라 한 동이라도 좀 매입을 해서 중간중간에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좀 쉴 공간,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녹지가 주는 그 주민들한테 이 정서적인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연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좀 행복감을 느끼는 지수도 높아지고 또 특히 좀 범죄율도 좀 많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원도심에 소규모 짜투리 공원, 녹지 공간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민서 8기 1주년 특집 대담 첫 번째 수서로 박정효 남동구청장과 함께 지역 일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장님, 벌써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온 인류가 불행한데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 인의가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은 현재의 물질만으로도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가 80년, 90년 전에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주민 여러분 6.25 전쟁 이후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정부 재정의 40%를 해외 원조로 충당했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2009년부터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요. 아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년, 90년 전에도 그때 물질적 평으로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남동구를 만들어서 주민 모두가 함께 웃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남동구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총장 말씀 들어보니까 부럽네요. 네, 국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마 이런 구정 목표들이 잘 실현되면
뭐 인구만큼이나 인천에서 가장 큰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슬로건 아래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남동구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남동구의 변화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특집대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